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될 법률, 저작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뉴미디어 능력개발원이라고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 강사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어윤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저작권 사례라든지 그리고 링크도 저작권에 위배되는가, 저작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잘 지키며 경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사이트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작권법의 이해입니다. 자, 내가 만든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A씨가 다운을 받아서 다른 채널에 또 올렸네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붕괴를 해서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저작권 주장을 하였습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아들이 아니라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주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제가 저작권 위반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든 노래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대대로 상속되어서 계속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손에게 상속되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후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퀴즈 한번 가볼까요? 저의 증명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증명사진은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저작물은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 그냥 사진 막 셔터 누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창조성이 없이 찍은 것으로 보아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상 여러분들 몇 가지로 들어봤는데요. 결국 저작권이라는 거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 권리를 저작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상속, 양도가 가능하고요. 저작자 생존 플러스 사후 70년 동안 존속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소유권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겠죠. 자,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윗 글처럼 트위터는 140자 짧은 글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죠. SNS 채널입니다. 이러한 걸로 이 짧은 글도 보호가 되는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해수 씨의 트윗 글 사건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해수 씨가 올렸던 모든 글들을 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저작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뭐야 짧은 글인데 이게 무슨 저작권이냐. 그리고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짧은 글이라고 해도 독창성, 표현 형식 등을 포함하고 있고 글귀마다 함축적이고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있는 개성적인 저작물이다라고 하여서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댄스 교습소에서 이용한 안무는 어땠을까요?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댄스 교습소에서 특정한 연예인들의 안무를 가지고 교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광고도 하고 늘려나갔던 사례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안무 저작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룹 멤버에 맞게 안무가 재구성이 되었고 창조성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곡 흐름에 맞게 안무가 완성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물로 보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작권은 언제 발생이 될까요? 우리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 될까요? 상표권처럼 등록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특허나 상표 등은 등록주의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입니다. 네, 무방식주의다라는 거는요, 권리가 등록이 아니라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저작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 범위가 굉장히 넓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소송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기간은요, 생전 사후 70년이라는 거. 네. 여기 반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이라고 한다면, 네, 20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을 했을 때만, 네, 그 권리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작권 등록에 관련된 팁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저작권 등록할 때요, 네, 건당 2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허 출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식 심사입니다. 그래서 저작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1, 2주만 해도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 등록은 꼭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렇죠. 창조했는 그 순간에 벌써 저작권은 시작이 된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턴지 이런 이야기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공식적인 매체에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등록을 하면 그때는 그 날짜로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등록을 해 놓으시면 등록을 할 때 추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하실 때는 저작자의 실명과 그 다음에 뭐 별명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부터 내가 창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사실 10년 전에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됐는데 10년치를 소급해서 나에게 보상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등록 시점을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는 cros.or.kr에서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네요. 맞죠? 책이나 작품 따위를 만드는 걸 저작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게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창조한 사람,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자다, 저작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저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기획자 또는 나의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자라고 있는데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저작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은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데요. 우리가 양도를 한다든지 이용을 허가를 했을 경우는 당연히 양도받은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창작물. 예, 이거는 개인 소유일까요? 회사 소유일까요? 예, 우리는 이것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업무상 저작권은 사용자 회사에 기속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내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작권은 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뭐 많은 영화에서 로봇이 나와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창작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로봇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는 로봇일까요? 사람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조 1항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따라서 로봇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로봇의 창작물은 보호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2018년 개정을 해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는 그 인공지능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져 있죠. 좀 더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옹기석은 나무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자로 나무 무늬 운자, 기운 기자 써서 옹기석이라고 하고요. 정선 청년몰에는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정선 청년몰로 놀러 오세요. 자, SNS에 사진 올릴 때 저작권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다른 SNS에 등록하는 경우. 자, 이거는요, P사의 골프웨어 사건인데요. A라는 사람이 이 골프웨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P사니까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를 P사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다른 P사의 다른 대리점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 왜 내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쓰는 거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SNS에 게시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P사의 골프웨어 사건이었고요. 그러면 사진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행사장에 가서 찍은 연예인들의 사진, 그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그 사진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촬영해도 같은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에 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품 카탈로그 사진의 추가 사용, 남부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햄 사진에 카탈로그에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요, 그걸 가지고 다른 책자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2차, 3차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탈로그에만 써라고 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내놔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에 창작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이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보호할 정도로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판결이었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링크도 저작권일까? 네, 한번 사례를 보죠.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는 저작권의 침해일까요? 무단 게시 블로그 링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본의 만화를 어떠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펌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블로그에 링크 URL을 넣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사이트가 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이 링크를 건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일까? 네, 그거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다. 만화를 직접 불법으로 업로드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를 링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법으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불법이라는 부분은 있으니까.
아무튼 저작물에 대해서는 링크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거는 있는데요. 링크가 아니라 인베디드, 그러니까 아예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와서 플레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상을 가져왔을 때는 이거는 저작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링크를 가져오고 내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거, 썸네일이라고 있죠. 썸네일은 작은 이미지. 이 썸네일은 그 이미지보다는 크기도 작고 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썸네일을 가져와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과연 저작권에 걸릴까? 정답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작고 감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원본 이미지에 대한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네,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신문사나 언론 사이트들을 보면 그런 작은 이미지에다가 기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썸네일이라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 도용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거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고민하고 답변도 하고 하셨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거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 컨텐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사이트들을 제가 팁으로 한번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글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글꼴 폰트라고 합니다. 폰트에 대한 저작권. 지금 현재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에 한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폰트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저거 다운받아서 실행만 시키면 여러분들 윈도우라든지 맥에 바로 등록이 되면서 그 폰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러한 폰트들은요,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있고 글씨체들을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 샘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훨씬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맞죠? 자, 아래 한글을 사용하시는데 폰트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영어로 HY 무슨 폰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은 아래 한글에 사용을 하라고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죠? 아래 한글 사이트와 이 폰트 회사가 제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쓴다든지 다른 곳에서 쓴다라고 했을 경우 저작권에 위배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HY 폰트에 대해서 특정한 법무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음원인데요. 음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무료 음원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죠. 거기서 음악을 들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미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고요. 수십만 건의, 수백만 건의 이미지들이 제공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올려보실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한번 올려봤는데요. 등록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는 그만큼 고퀄리티 사진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퀄리티가 있는 사진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한글로 검색해도 다 나온다라는 거.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왜 우리가 이미지 뒤에 배경들을 제거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바로 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바로 리무브 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배경을 제거해주는 알찬 사이트가 되겠죠. 이 사이트와 함께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뒷배경을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크로마키라고 하죠. 뒤에 배경을 두고 크로마키로 뒷배경을 없앤 그런 사진, 이 영상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사용하지도 않고 사이트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거. 이미지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와 영상 사이트까지도 있더라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들과 폰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저작 툴,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무료 사이트인 미리 캔버스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나 이미지들은 다 무상으로 저작권이 해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사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쓴다? 그러면 안 된대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조합을 해서 인쇄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작권은 해결이 되어 있는 거 미리 캔버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바로 공유마당입니다. 공유 저작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려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이트뿐 아니라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렸던 글들도 이미지들도 과연 올린 사람이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대한 표기 있죠. 이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표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